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이자 저의 대학 동기 전도연 씨. 아, 반갑습니다. 인사를 일단 좀 해주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세차장에서도.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연아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헤어졌죠.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 네, 예,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재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네.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지금은 좀 뭔가 그래요?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그래?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이서 재석과 도연아로 끝날지 아니면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연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네. 뭐 세호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세호 씨로. 말 잘 못 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선배님, 선생님? 누나만 아니면 왜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연 씨로 해요. 일단 전도연 씨. 일단 전도연 혹시나 씨로. 또. 우리 지금 그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도연 씨, 유재석 씨로 할지, 도연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뭐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그건 좋아요. 합의를 봤어요,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사실 도연 씨가 이게 진짜 연예계 활동 한 지 오래됐지만 예능을 거의 그렇죠.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진짜요? 네. 제 기억에 초창기에는 조금 하지 않으셨어요? 데뷔 초기에 네. MC에서 맞아요. 오늘 나오시면서는 좀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걱정되고 뭐가 좀 걱정되셨어요? 긴장도 되고. 진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유재석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네. 계속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렇지. 최근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씨와는 친하진 않았다. 얘기를 조금 최선 저도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이 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우리가 것 같아요. 내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같은 과인데 네. 일단 반이 달랐어. A반과 B반.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럼 이제 등하굣길에 우리가 봤고, 그죠? 근데 네. 이제 도현 씨가 떡볶이 먹을 때 제 떡볶이 뺏어간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제가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나는 다 기억하잖아. 나 떡볶이 먹고 있는데 용석이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도현 씨가 와가지고 떡볶이 해서 내 거를 뺏어갔어요. 하나를. 도현 씨니까 내가 하나 내준 거예요. 예.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먹은 사람 몰라요. 도현이가 2개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연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시작은 정말 굉장히 좀 우연이었다고 그래요. 네. 잡지를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고 또 CF 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CF를 찍게 되고 써보면 알아요. 깨끗해요. CF를 보고 또 드라마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를 찍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생각에 현모양처 결혼이잖아요.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진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진학도 그렇고 연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네, 그 학교도 사실은 제가 의도해서라기보다 그냥 본의 아니게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됐었던 거고요.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때 서울예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배우 지망생 친구 따라 원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는데 네. 안 됐고 저는 사실 정작 꿈이 배우가 아니었는데 제가 됐죠.
그 갔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 했는데 할 줄 아는 거 없다. 예, 그런데 뭘 잘하는 거.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서 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귀걸이 네, 괜찮아요. 귀걸이. 네, 괜찮으세요? 예.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토크하실 때 불편하실까 봐. 아니, 손에 잡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전두 씨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똑 부러지는 친구였어요. 예. 그건 똑같아요, 전도연 씨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한국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예, 영화 접속으로. 아, 이건 뭐 야, 이거는 뭐 이미 뭐 OST가 귀에 뭐 맴돕니다, 맞죠? 도연 씨 캐스팅을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 작품을 거절한 여배우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됐었던 거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경계가 너무 분명했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때 한석규 씨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그렇죠. 배우였었고 네네네. 한국 영화가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석규 씨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들이 엄청 많았었죠. 예. 약속을 울면서 봤어요. 아, 이거 저도 가서 울면서 봤어요. 아,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시네요. 예. 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 영화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 네, 맞아요. 이거 저 기억해요? 알아요. 네. 영화나라 흥행공주.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 예. 먼저예요. 전도연 씨가 네, 먼저. 영화나라 흥행공주. 예.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네. 네.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때는 줄을 서서 티켓을 사잖아요. 맞아요. 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아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풍금.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도 봤는데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 2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17살. 17살의 학생으로. 나와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27살인데 17살 홍현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진짜. 관객으로 본 네, 입장은 네.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좀 예. 네.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조금 동안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좀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 보이는 게. 맞아요.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예, 동안이어서 아니 근데 동안을 어떻게 성형을 해서 노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좀 성숙해 보이게. 진짜. 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이상하지. 정말 오래된 고전 대사네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네. 전도연 씨의 해피엔드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맞죠? 네, 처음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주변에서 이게 좀 말리거나 이렇게 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요? 다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은 만약에 도전이라고 한다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을 해본 작품이 갑자기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 거죠? 그냥 뭔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어린 나이에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쵸. 멋있다. 멋있다. 네,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었어요. 내 진짜 전도연 씨를 오늘 좀 뵙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다 진짜. 네.
나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좀 보여주고 싶다. 나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네, 그죠? 네. 제가 지금 놀랐어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좀 이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그 전환점이 된 게 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런 그죠? 거. 네.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엄마를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우시기까지 했어요. 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근데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이런데 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죠, 많이들.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도윤 씨가 저녁을 사줬어. 우리 지진이 씨는 한번 조승우 씨입니다. 야, 황정민 씨입니다. 예. 이거 얘기하려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네. 도현 씨가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줘야 끝날 이야기죠. 황조지의 우정여행. 사실은 여기 다 그 디벨롭이었어요.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네네네.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이건 셀카요. 셀카예요. 네, 셀카요. 이거 셀카예요.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야. 전설의 사진 있죠. 예. 시작이 됩니다. 지진 씨가 나왔을 때 황정민 씨와 네. 가리죠. 여기 괜찮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전설의 우정 여행을 네.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 그렇죠. 황정민, 조승우, 지진이. 지진이.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이사연입니다. 전도연 씨가 계시네. 네네. 전도연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에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 네? 이제 전도연 마무리로. 씨가 마지막. 예. 이 사진을 황정민 씨 녹화 때 쓰고 이제 제작진이 2년 반 동안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죠. 이 사진입니다. 요거죠. 요건 기억나시죠? 네. 이때가 제가 스캔들 때문에 그때 지방 촬영을 많이 다닐 때인데 네. 제가 찍고 있는 곳으로 놀러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을 사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황정민 씨는 유독 진짜 기뻐 보이. 저 때 분위기가 좀 네. 기억이 나십니까? 승우 씨는 아니었을 텐데 같은 소속사였어요. 예, 같은 매니지먼트여서. 근데 이제 이때는 다 신인이셨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저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밥을 사주고 되게 신나게 맛있게 잘. 진짜 신나 표정이신 것 진짜 같아요. 황정민 그리고- 씨는 세상 다 얻은 표정이에요. 이게 이제 안면도에서 스캔들 촬영을 하실 때라고 얘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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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는데 안면도였나 봐요.
아, 이때 회를 사줬다 그래요? 네. 예. 도현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아, 이게 이제 전설의 우정 여행으로 이렇게 남게 될 줄 혹시 아셨어요? 이거 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 그런데 그 우정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빠들은 힘들 때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힘들 때잖아요. 그때는 제가 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거리가 좋을 때니까. 네, 그때도 예. 저는 전도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대접했던. 아. 근데 이 당시 패션이 또 굉장히 저 이거 배꼽티를 이거 이번에 봤네. 몰랐어요, 저도. 배꼽에 뭐 하신 거예요? 배지인가요, 배지? 아니 그 당시 배지가 유행이었어요? 아, 난 이거 이번에 그렇죠, 봤네. 그렇죠. 네, 좀 하고 다녔었어요. 우와. 다른 사진 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소주 맞아요, 마시고 맞아요. 이럴 때 안주도 잘 그러니까 저렇게 계시다가 야 도현이 연락 왔다면서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횟집에서 네, 맞아요. 맛있게. 네. 야 근데 이 여행으로부터 이제 2년 뒤에 황정민 씨와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또 네. 이게 두 분이 또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2년 뒤에 전도현 씨하고 이렇게 한 작품에서 또 만나가지고 주인공으로 이렇게 함께. 또 예. 아. 이거 정말 아니 그런데 황정민 씨는 그 작품이 아니었어도 너무 잘 됐을 배우잖아요. 연기도 뭐 사실 너무 연기 너무 잘하죠. 네. 예. 요 너는 내 운명이 전도현 씨에게 두 번째로 많은 상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그래요. 예. 이 작품으로만 7번의 여우주연상을. 근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이 영화는. 제 영화들은 좀 시간이 흘러서 봐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접속도 그렇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로만 들었지 칸은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어서 예. 이제 알랭 드롱이 네. 시상하면서 손등에 키스를 사실 세계적인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세계적인 그런 스타와 한 자리에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몰랐던 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알고 갔으면 엄청 떨었을 텐데 네네. 너무 모르고 가서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떨리지 네.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그 뭐 시상식장 가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저 칸에서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 어머니가 네.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나갔는데 정말 기자분들이 엄마가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중 가고 마중 나오고 이래본 적이 없으셨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걸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집에 와서 이제 알랭드롱이 어땠냐, 진짜 잘생겼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밀양으로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지만 이게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만만치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것에 대한 무게와 제가 버텨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몰려들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시나리오 주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고. 왜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품을 하겠어?라고 저를 되게 이제 무게감 있고 영화제에 갈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대작이나 정신이 뭐 날 예를 들면 네. 대작이나 뭐 심도 깊은 어떤 이런 네. 전도연은 이제 작품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작품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저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손예진 씨랑 함께 연기했던 분들도 여기 좀 많이 출연했어요. 고수 씨도 있고 네. 차태현 씨도 있고
정우성 씨도 계셨고 네. 조승우 씨도 계시고. 조승우 씨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땠습니까, 조승우 씨?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승우 씨가 이거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이 같아요. 소식 들었으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앞자리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위.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저 솔직히 제가 마흔이 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진짜야. 20대 때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봤지. 아, 내가 마흔이 되고 쉰이 된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아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공감 가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이게 찐이에요. 나는 진짜 나도 마흔은 내 인생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죠? 나이. 계획에 전혀. 근데 내가 50이 됐네. 아, 지금 그러네요. 50이에요. 50이에요. 아, 맞아요. 50 하나. 그때 아까 손예진 씨는 좀 그랬잖아요. 빨리 좀 30대가 되고 싶다. 왜 30대가 좀 되고 싶었는지. 저는 20대 때는 되게 뭔가 불안하고 연기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막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던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이가 다 30대 중반 이렇게 되셨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나이가 돼서 되게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30대가 되고 싶어요. 네. 이말년 씨는 좀 어땠습니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게임 하느라. 그래서 시간 지나가니까 40이더라고요. 생각 좀 할 걸. 계속 그 가상세계에 있다가 나오니까 사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니까 얼리어답터. 너무 일찍 했네요, 제가. 아. 메타버스. 헐, 망했어요. 손예진 씨의 39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당시 21.7%로 TVN 드라마 시청률 1위. 와. TVN이네요. 여기 TVN이죠. 네. 21.7%면은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거의 한 40% 넘는 시청률이에요. 맞아.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에 선정. 와. 나의 한 편보다 작은 꽃에 좀 뭐 이런 그 인기 찍으면서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 작품을 계기로.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응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네.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 해외도 버전도. 해외도 내가 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을 때 이제 북한에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못 다니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 근데 그때 뭐 노 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 그냥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한 듯 하는.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 기본은 했어요. 네, 네.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손예진 그러니까-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손예진 씨는 어때요?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의 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모니터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요. 사실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경우들이 왜 특선으로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찍었던 옛날 것들. 전 안 봐요. 자리를 떠나. 돌려요 막.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특유의 표정이 진짜. 예.
아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그거는 노홍철이지. 이건 노홍철이지. 아 정말. 참. 원래 배우가 꿈이셨습니까, 인 씨는?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왜 배우가 좀 하고 싶으셨는지. 제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땐 또 막 사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표출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나는 연기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인기는 좀 굉장히 꽤 있었죠. 인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타고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런 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나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해 보세요. 5살 때인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버스 타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예쁘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하면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생긴 건 뭘까? 예쁘게 생긴 건 뭘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게 나다. 예쁘다는 의미는 뭐지? 그게 나다. 그러니까 정답지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눈에 앞에 내 스스로 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예쁘다는 게 뭐지? 이런 거. 나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해지는 날 매일 같은 퀴즈 반복되는 게임 난 항상 술래 손예진 씨 하면은 사실 그 CF 음료 CF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손예진 씨가 사실 알려지게 되는. 이게 이제 인간 이온 음료다 그 당시에. 너무 그 광고하고 손예진 씨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손예진 씨 때문에 이 광고도 좀 유명해졌어요. 이 음료 회사에서 2년 연속 재계약하는 모델이 없었는데 손예진 씨가 최초로 재계약한 모델이라고. 네. 이 당시 좀 캐스팅할 때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자면. 이건 오디션을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포카리스웨트 얘기하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라는 이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저도 우와 되게 좋은 그 광고잖아요. 네. 컨셉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 대선배님들이 항상 거쳐가셨던 맞아요. 그리스랑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서 찍었구나. 실제로 그리스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풍경도 너무 예뻤고. 산토리니인가요? 거기 그죠? 네, 미코노스 산토리니에서 이제 찍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후에 클래식 여름 향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게 이제 21세기 클래식 멜로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한국 멜로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레전드 씬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그 씬이 떠올라요. 비 오는 빗길을 진짜 그 씬은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이제 포장마차 고백신.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무슨 일 알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Luciérnaga curiosa que verá quieres 정말 이게 이제 이 장면 하나로 손예진은 한국 그 영화사에서 자기 할 일을 마쳤다라는. 그러니까 요 두 씬만 가지고도 한국 영화 역사에 손예진은 자기 할 일을 마쳤다. 이 영화가 되게 예전 거잖아요. 그렇죠. 꽤 됐죠. 15년 전? 막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네. 패러디 해주시니까 저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눈물 연기예요.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을 건데. 내가 대신 다 기억해 줄게. 손예진 씨가 울면 따라 울게 돼. 왠지 모르게.
이게 왜냐하면은 우는 걸 너무 예쁘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울어도 좀 예쁠 저러지 것 않을까?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돼요. 저러지 않을까? 근데 어. 보통은 흉하거든요. 저렇게 안 돼요. 보통은 흉해요. 이게 멜로 연기를 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멜로 연기, 뭐 코믹 연기, 뭐 호러 연기. 사실 이게 딱히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멜로도 잘하고, 멜로를 잘하는 분들이 액션도 잘하고. 근데 저의 멜로 연기를 특히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네, 20대 때 했던 특히나 그런 멜로 연기들을 아직까지도 뭔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멜로의 말랑말랑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뒤늦게 드는 거죠. 사실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청순한 느낌의 스타 1위로 꼽힐 정도로 이 국민 첫사랑.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리액션하기도 좀 약간 부끄럽거나 좀 쑥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실 때 뭐. 그냥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또 제 나이에 맞는 나중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여 주시겠죠. 그런 것도 좋다. 뭐 아니, 손예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사랑의 첫사랑.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그러면 세게 나왔나 보다. 있어. 살며시 웃어봅니다. 예, 은근 좀 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개 사진을 왜 갖고 온 거야? 이것도 개그 욕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 더 웃긴 게 아니 그 왜 김명민 씨 넥타이를? 근데 이거를 누가 나한테 이거 합성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정말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예진 씨가 그렇게 한 것도 웃긴데 김명민 씨 표정이 진짜. 예. 뭐지? 예? 그러니까 막 이게 이런 거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진 씨 작품 하면은 또 많은 작품이 있지만 연애 시대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인생 드라마로 꼽고 계시고 특히 이제 피클 뚜껑 여는 씬 연기를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직 사랑하고 있는 전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제 공허한 마음에 술에 취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극중 이름이 은호가 네, 예진 씨죠. 네. 이제 피클 뚜껑을 따다가 안 열리자 속이 상해서 던져버리는 씬인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진짜 미쳐. 열려라 좀. 이 정도 했으면 불쌍해서라도 봐주겠다. 열려라 좀. 이 바보야. 어떡해? 괜찮아? 손예진은 등으로도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 얘기가 너무 찬사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때도 진짜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혼녀 역할을 맡았잖아요. 한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작품이 아직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이 정말 이렇게 큰 의미였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야, 데뷔 후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출연작만 30편이 넘는다고. 그래서 별명도 소예진이라고. 네, 20년 했는데 30편 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한 거지? 아니 한 해도 안 쉬었어요. 네, 한 해도 안 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뭔가 또 여배우로서 이렇게 여배우 영화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짊어진 건 없는데 저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쉬고 싶은데도 예. 막상 좋은 시나리오 읽어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뭔지 되니까 알겠어.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 아니 그 한 인터뷰에서 촬영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면 마치 수술에 들어가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특히나 뭐 감정씬 찍기 전에는 이제 혼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막 연습할 수도 없고 특히나 감정씬 같은 것들은 갑자기 나오는 즉흥적인 되게 라이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진짜 씻으면서도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번 씬 잘 할 수 있게 이제 뭐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링 위에 오르는 권투 선수처럼 현장을 이렇게 가서 최선을 다하죠. 네. 나름의 우리는 큰 전쟁의 전투를 맞아, 치른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얘기 듣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런 녹화들이 있어요. 뭔가 이거 조금 잘 돼야 되고 이건 확실하게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감정 씬이라든가 네, 이게 좀 중요한 중요한 씬들. 예, 그러면 진짜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유키즈 녹화는 그냥 빵 먹다가 그냥 그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편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까지 저랑 수다 떨다가 들어오셨잖아. 작품들 속에서 항상 감정씬들이 되게 많잖아요. 촬영 한 며칠 전부터 혼자 한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동네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막상 현장 갔는데 이 감정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직업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외롭거든요. 카메라가 켜지고 난 도망가고 싶은데 또 멋지게 해내야만 하고 그런 것들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연기를 해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할 말이 많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었고 운 좋게도 이렇게 데뷔작도 주인공으로 시작을 했고 20년이란 시간이 지금 눈 깜짝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대 때 시작해서 40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보단 이 작품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작품에서 보여줘야 하는 연기,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나아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많은 분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힘들기는 해요. 작품 할 때. 좋아서 시작한 일이긴 하나 이게 이제 직업이 되는 순간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를 또 채워야 되고 신인 때는 정말 연기하기도 급급했던 것 같고 결과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보고 극장을 찾거나 드라마를 보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프레셔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봉 앞두고 한 달 못 자요. 내가 안 잔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고 잘 잔다고 해서 영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같이 연기했던 뭐 배우들 고생했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이제 너무 떨리고 걱정되고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너무 많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 사진을 우리 프로에서 3번째 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버리질 않았어요. 네네네네. 지진이 씨 나온 이후로 이 사진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오셨습니다. 예. 네, 이 사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웃겨. 찐친들의 여행. 부탁했잖아요. 조승우 씨가 겨드랑이만 좀 가려달라고. 네, 네, 그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건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콤플렉스에. 근데 진짜 이거 찍는 줄을 몰랐어요 저희는. 이건 셀카요. 아 셀카예요. 네, 셀카요. 아, 이 셀카. 셀카 기능으로 찍는 거야. 방 안에 그 이 조도와 그리고 앞에 그 배치돼 있는 음료수병과 다 깍두기. 먹은 김치통 그리고 소주병. 냄비 하나. 이게 이 안에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라면 아니에요? 빙고. 그러니까. 아, 그냥 숙소에서 라면 드시고. 그러니까 1차로 먹고 들어와서 내가 2차로 라면 끓여서 한 잔 더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먹고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안 먹겠다. 아 너만 먹어라. 아까 거의 혼술이시군요. 그래서 혼술로. 하고 이게 나중에 막 짤로 돌아다니고 그랬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창피했죠. 뭐가 창피하셨어요? 아니 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아니 이게 왜?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왜 따라하고 왜 좋아하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이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너 안 나와? 그 사진에 나와야지. 그냥 그랬었어요. 여행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은 뭘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동은 저기 진이 차. 네. 저희는 차가 없었더랬어요. 아 당시에 어떤 차였는지 여쭤봐도 코로시당, 코땡도. 코란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예. 코땡도면은 코란도죠. 예. 그 혹시나 경비는 어떻게 좀 각출이었나요? 아니면 n분의 1 조금씩 했는데 내서. 아마 진이가 좀 더 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여유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조승우 씨는 지진이 씨를 보면서 줄리엣의 남자. 예. 지진이 씨는 조승우 씨를 보면서 이몽룡이다. 예, 이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로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이도령 아니야 쟤. 모래 줄리엣의 남자가. 그럼 황정민 씨는 서로 두 분을 보고 좀 어떠셨는지. 진이는 오나라 오나라 예, 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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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장금이었어요. 대장금이다. 대장금이다. 승우는 이몽룡이었었어요. 이때도 그거를 입고 약간 마스코트처럼 서 있었으니까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승우 씨는 좀 그렇다면 지진 씨는 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지진 씨를 살짝 말랐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야, 엊그저께가도 또 셀카 올리셨던데. 매일 거의 그럼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죠? 알고 나면 조금 야 뭐지? 막 이런 약간 그런. 자, 두 번째 사진 또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진 너무 잘 가신 거죠, 사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남들의 사진 잘 안 찍는 데서 이렇게 찍으시네. 컬러가 다 초록이 이게 굉장히 좀 그 포인트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들어와서고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입장 전이군요. 입장 전. 네네. 신진도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산책을 하고 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 세 명이 오돌오돌 떨면서 끝난 가게. 근데 덮어놓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굳이 거기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를 저도 몰라요. 이미 만취 상태라. 장사 끝나고 덮어놓은 가게 왜 들어가서 승우 씨가 지금 뭘 찍고 있고? 승우가 사진 찍는 거예요. 조승우 씨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네, 있고 찍고 그 모습을 또 진이 형이 찍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이. 네?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 나는 이 사진을 조금 없앴으면 어떻게 없애요? 지금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불가능하죠. 세 번째. 네,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 이 사진입니다. 전도연 씨가 계시네? 네네. 표정이 진짜 유독 밝고 그러세요. 도연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 맞은 거죠. 그 시간대가. 네. 그래가지고 도연을 만나서 도연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야. 얻어먹으니까. 얼굴이 좀 약간 발그레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황정민 씨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톤. 네, 술톤이라고. 이거 어느 정도 좀 드신 겁니까, 이건?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네요? 안 먹어도 빨개요, 전. 원래가. 그러니까 술톤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내 친구, 나의 동창.
전도연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에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 예? 진짜 모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중에는 한 번 정도는 예.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그 황조지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 또 그렇죠. 황정민, 조승우, 지진입니다. 지진이. 아, 모르셨어요? 난 몰랐어. 이 그룹 이름이 황조지예요. 아 진짜? 약간 이제 발음이 약간 좀 예, 뭐 약간 그래서 그런데 지조황 뭐 이런 거보다 지조도 낫잖아요. 애매하고 예. 뭐 지조왕, 조지왕은 더 이상한 것 같고. 뭐 하는 거야 방금? 아니 그냥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황조지. 예,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근데 예를 들면 뭘 여러 걸 좋아해. 지금 엄청 빨리 지르네. 아니 그냥 이름이 이제 형 뭐 아코디언이에요. 왜? 앞뒤로 이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조지로. 예. 아, 네. 맡은 캐릭터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 뭐 그렇게 이 황정민 감사하죠. 씨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싶은 게 기본적으로 캐릭터 분석할 때 그 역할에 대한 사람들을 다 만나요. 다 만나서 그 취재를 합니다. 네, 다 취재를 하고 기자분들이 취재해서 적듯이 적듯이? 예, 다 적어서 노트 한 권 분량으로 다 해놓고 나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쌓여요. 국제시장 때도 파고다 공원 가서 그 노인분들의 그런 것들 다 찍었죠. 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다 하고 비디오 캠으로 다 찍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혼자 연구하고 대신에 이건 다 파괴하겠습니다. 다 파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앉고 일어날 때의 어떤 그 몸의 이런 그 시츄에이션이나 몸의 어떤 에너지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서서 걸어갈 때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흉내를 내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실 줄은 몰라요. 저는 이제 황정민 씨가 여러 작품이 있었지만 그 달콤한 인생. 예, 잊을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상처 딱 나셔가지고.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본격적으로 황정민? 저도요. 느낌 딱 봐도 게 그 영화잖아요. 약간 그 예. 미끄러지면서 약간 마지막에 막 누워서 저 이거 막 와. 그 영화 달콤한 인생에는 백 사장은 4씬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 야, 재밌냐? 웃겨? 변한 신뢰가 많았어요. 이 아저씨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구나. 야, 너 똑바로 서봐. 똑바로 서봐.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워낙에 그 장면들이 이것도 달콤한 인생에서 명장면들에 다 속하는 장면들이에요. 흉터랑 이런 모든 것들도 저는 제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얼굴 흉터랑 해달라고. 왜냐하면 조연이었고 잠깐 나오는 장면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딱 이 사람을 보고 얼굴 첫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썩은 인간이 누구지라는 어떤 그 에너지가 바로 박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한참을 막 지적 찾아보고 해서 여기를 찢자. 찢어서 흉터가 있는 그러면 되게 낯설잖아요. 여기에 흉터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진짜. 관객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기에 흉터가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연기를 뭘 하더라도 관객들은 되게 그러니까 잔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진짜 나쁜. 진짜 나쁜 거였어요. 무섭고. 진짜 무섭고. 예. 거짓말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로드무비 찍을 때는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어요. 대식이라는 사람 로드무비에서는 노숙자예요. 일주일 동안 서울역에서 같이 있었어요. 각 자리마다 자리가 있는 거 알죠?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저기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저기 밀려나 자고 밥도 같이 타다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연기는 원래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남의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돈 내고 오는 거 공짜로 보는 게 아니잖아. 돈 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바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너는 내 운명에서 초반에는 이제 순박한 시골 청년 이미지를 위해서 새벽마다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치킨 이런 거를 2, 30kg를 일부러 찌우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95kg까지 찌웠죠. 97, 8 그랬었어요. 이렇게 찌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하
그러니까 은하가 떠나간 다음에 괴로워서 살이 쫙 빠지는데 한 25kg 뺐죠.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힘듦 네. 이런 것들을 다 그 네. 표현하려고. 뺐죠.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이 뭔가를 진짜 철저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렇죠. 근데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프로를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과 고통의 노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퀴즈도 처음에는 솔직히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핫하잖아요. 되게 핫하잖아요. 예, 실례 예, 근데 예. 대답이 너무 빠르셨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뭐 이진님은 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뭐 네네네. 쿨한 척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렇고.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초반에 그렇게 공들여서 했던 그런 공력들이 쌓여서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예. 정민이 형이 또 진짜 잘 우리를 또 짚어주시네. 이게 좀 오래 걸린다 형이 그러는 거야. 이거는 바로 시청자분들이 알 수가 없고 그냥 걸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야. 특히나 요즘에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겠죠, 이렇게 잘 나오는데. 황정민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드립 연기예요. 이게 들어와도 이게 황정민 씨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신 거라고. 네, 네. 그 전에 생각했었던 거야. 아니면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한 거죠. 현장 가셨어요? 네, 그 딱 그 순간에 이제 딱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살기 충천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기 위한 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들어와를 한 거죠. 그만큼 그 장면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예,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슬리퍼 신고 나오는 장면도 네, 네. 이 이사님께서 직접 마중을 다 나오시고. 가긴 합시다. 엄마, 어이 브라더. 그냥 구두를 신고 나오는 데서 발부터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냥 발부터 찍히는데 그냥 저는 싫었던 거예요, 그게. 공항 그 기내 슬리퍼를 신겠다. 그래서 얼른 소프팀한테 구해달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구해서 찍어서 나온 그래서 기내 슬리퍼를 네. 그러면은 그 느낌으로부터 얼굴이 싹 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사실은 기내 슬리퍼를 신고 나올 정도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엄청난 존재구나. 범접할 수 없다. 그 옆에 또 신발을 들고 있는 예, 부하가 맞아요. 그 하나로 정청이라는 인물이 다 어떤 인물인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보직원들을 처리하고 낙순물로 세수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그냥 애드립이었다고. 예. 네네. 앞에 있는 직원분들 이렇게 너 얘 때려 이렇게 시키신 거 그것도 애드립이라고. 네, 애드립입니다. 네가 후배지. 야, 여기 한 대 때려. 빨리. 때려. 싸대기. 세게. 그럼 그 애드립은 감독님한테 난 이런 식으로 좀 할게.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작품들의 예의가 없는 거죠. 모르게 하는 건. 정확하게 다 알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애드립인 것처럼 하는 거죠. 황정민 씨 하면 또 밥상 수상 소감으로 유명한데 맞아요. 나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영화제 시상식에서는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 현장에서는 배우 중심이 아닌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에 자기 맡은 역할만 잘 하면 전체가 해서 그 배가 또 오롯이 간다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냥 나부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딴따라 뭐 어때요?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이 기회가 나한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인 것 같아서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그때 연기들을 보면 막 여유가 없고 빈틈이 안 보여요. 그게 재미가 없어. 아, 이러다간 애가 죽겠구나. 이러다간 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애를 좀 놓아주게 되고 이래도 되는데? 라고 놔줘도 잘 할 수 있는데? 황정민 물어보면 연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은 걸 뭘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냥 즐겨. 그러면서 이제 40대 되면서 나를 조금씩 인정하고 시간이 흘리고 지금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좀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저 황정민 씨가 또 스타일. 예. 스타일도 스타일인데 비율이 너무 좋아. 비율이. 진짜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무슨 비율이에요? 오늘 괜찮으시면 그 비율 체크 한 번만 해보려고.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조세. 갑자기요? 야, 진짜 진폭이 너무 크다. 지금. 아니 그 저 예전에 이제 그 황정민 씨 이것도 많이 웃었어요. 황정민 씨. 갑분싸. 요즘 말 한번 예. 네네. 맞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갑분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북쪽에서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면 갑분싸 될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이성민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조진웅 씨,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 제발 주세요. 자, 갑자기 분뇨를 싸지른다. 아이고. 분뇨. 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저 하지 위키즈에서 마세요. 나 이거 그냥 진짜 못해.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돼요. 떠오르는 제 대로. 떠오른 대로. 자, 조댓 구할. 네? 뭐라고요? 왜 웃어? 조의 히읗. 좋아할 때. 예. 근데 잠시만. 골반이 너무 아파.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알겠습니다. 오므리고 있을 때. 감사합니다. 골반이 너무 아파. 저기 혹시 일어나신 김에 비율을 한번. 그만해.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네요. 다 같이 이렇게. 조댓 구할. 예. 좋은 댓글 그리고요. 구해주세요. 알까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 알람이 아니라 알림. 자, 그러면 쩌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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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리가 뜨거운 거 확. 쩌리가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기 전에. 그게 좋네요. 뜨거운 거 샥 부어버리고. 샥 부어버린다. 쪄 죽어도 뜨거운 샤워. 비슷했네. 비슷했다고요. 뭐가 비슷했어? 뜨거운 거 뭐. 뜨거운 거네. 닭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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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모가지 비틀기 전에 치워라. 당장 모가지 비틀기 전에 치워. 닭모치. 저 잘 몰라요. 자,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비슷하네요. 근데 닭에 뭐가 비슷해? 모든 줄임말을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뭔가 좀 온몸을 소품으로 쓰는 디테일의 장인입니다. 연기의 정석. 우리 배우 조정석 씨. 반갑습니다. 조정석입니다. 비벼? 막 비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럴 때 됐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종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스리생의 여운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난 안정원, 얜 양석형, 김준환, 이익준. 나는 최송아.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감담최 이익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드라마 씬업도 안 보고 이게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씬업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이 이제 이 작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미팅 처음 하는 날 정석 씨 제목도 안 들어보고 하겠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현장에서 또 우리 정석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이디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있다면 그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그때 손 뒤어갖고. 네네네. 애가 조심 좀 하지.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그러네. 비 오는 꼴 보고 싶냐? 필릴리 개굴 필릴리. 이거 필릴리 필릴리 이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커트를 늦게 하세요. 그 사이 커트를 안 하니까 연기를 계속 뭘 하는 거죠? 예,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주신 거예요. 다음엔 나 꼭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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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핑미 핑미 핑미. 네. 잠깐 갔다 올게. 나 얘 개그 너무 좋아.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익준 교수라는 인물을 이제 정석 씨를 생각하면 만들었다. 실제로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릭터가 뭔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저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연출을 했던 신홍호 PD입니다. 이익준이란 캐릭터의 핵심은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고 말 많고 장난 좋아하고 웃기고 그게 이제 멋있으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해도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석이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사람으로 굴어도 난 여전히 그래도 꽤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 이건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춰줬고 다만 재수 씨 와이프 지연 씨와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작품 끝나면 이 정도 쉬면서 같이 있자라든가 이제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가 이제 지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씨가 허락을 해주면 이 작품을 우린 같이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스텝 사이에서 이제 정 많고 의리 있기로 또 이제 소문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추가 약속을 했다가 못 가게 되면 꼭 다른 분이라도 보낸다고. 추가 약속이요? 축가. 축가. 예. 추가 약속 말고. 와 추가 약속으로 다른 분을 보낼 수도 있나? 축가 약속. 축가 약속. 축가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겼다 하면 이제 부탁을 하죠. 저기 같이 사는 분이 맞네. 워낙에 근데 사실은 같이 사는 축가도 축가를 대신 가는데 거미 씨면은 이거는 뭐 아니 그래서 더 좋아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제가 못 가게 돼서 저 와이프가 간다. 예, 간다 했더니 어우 너무 고맙다고. 어우. 사실 와이프분의 축가는 그거 섭외하기 쉽지 않죠. 너무 좋죠. 진짜. 네. 진짜.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남편이시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분의 노래가. 두말하면 뭐 입이 아프죠. 진짜 입이 아파요. 아내분께서 저 기호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되게 기호. 친한. 친해요. 형 누나들이 진짜 좋아해요. 저도 엄청 들었어요. 네, 형 누나들이 그냥 좋으세요. 그래서 1년 365일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런 일이 한번 진짜 추천하고 싶어. 한번 연락 주세요. 세상에 그런 일이가 이런 일이 말고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 있어? 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차이가 나갖고 세상에 그런 일이 꼭 한번 생기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약속 있는 남자. 네, 조세호. 이게 저 대학 시절에 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래요. 예. 제가 재수 삼수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제가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이든 뭐든 다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은 영종도 쪽이 이제 아파트도 많고 거기 이제 또 신도시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정석 씨가 그 당시에 좀 일을 했다고 그죠? 뭐 기초 공사지만 어쨌든 그때 거의 제가 한두 달 정도 거기서 이제 숙박하면서 했었죠. 제일 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그거예요. 아까 중학교 학생들 급식 나중에 아이들 다 먹고 배식도 다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설거지하고 영양사분하고 회의하고 내일을 위해 또 준비하고 그렇게 두 땅 뛴 적 있죠. DL이라고 해외 운송업체 거기서 1시에서 1시 반 그때부터 5시까지가 이제 엄청 박스 포장하고 보내고 막 이런 물류 작업을 해요. 그게 끝나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서빙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6시간 하고 근데 버스를 타면 한 두세 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 차비 아낀다고 이제 걸어가고 근데 걸어가면서도 되게 뭔가 약간 좀 뿌듯해하고 아니 그럼 그때는 좀 연기에 대한 꿈을 정석 씨가 키워갈 때는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한참 이제 기타 칠 때. 이게 입시곡이었어. 노래.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연기를 추천하셨어요? 네 맞아요. 교회 전도사님이 다.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삼수할 때 이제 갑자기 저 확실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촌에 그 베니건스라고. 알아요. 베니건스. 근데 저희 교회는 방화동이거든요. 강서구 방화동 거의 이제 거리가 꽤 있고. 근데 전도사님이 신촌 베니건스에서 만나자고. 갑자기? 패밀리 레스토랑에 왜 부르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같이 이제 밖에 창문을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참 사람들 참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좀 한참 있다가 종서가 너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연 같은 걸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안무도 짰고 그리고 연출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음향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의 달란트는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아직도 의문인 거는 왜 하필 신촌 베니건스였는지. 그 의문이네요. 좀 난 이제 가야겠다. 엄청 움직였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좀 뭔가 갈팡질팡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이 기타를 계속 쳐야 되나? 뭔가 약간 내가 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제가 잘 짊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겼죠. 이게 이제 그 기타리스트를 꿈꾸다가 30 끝에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에 네. 입학을 이제 하시고, 예. 이게 이제 서울예대 때 이제 신체 훈련 동아리에 들었다. 요거, 예, 요게 이제 전신이 프라나.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형이 아시죠? 알죠. 뭐 하는 곳이에요? 이 프라나가 요런, 예. 아크로바틱? 예, 뭐 약간 그런 동아리예요. 워낙에 몸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사실 학창 시절에도 방화동 댄스 머신으로 팬클럽이 또 있던 상황이라. 아,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팬클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약간 그 정석 씨가 이제 교회 오빠의 전형이에요. 네네네네.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고 뭐 댄싱 머신. 댄싱 잘하고. 진짜 그러네. 아니, 또 어떤 댄싱을 좀 추신 거예요? 그 브레이크 댄스를 쳤죠. 뭐 이런 웨이브 같은 거 이런 이런 음악은 좀 어디에 맞춰서 보통 했어요? 음악이요? 네. 음악 저 바닐라 아이스에 아이스 베이비. 이거 뭐 또 우리 뭐 쓱 한번 봐 오늘. 아이스 베이비 바로 나오죠. 그러면 날씨가 예. 추울 때는 몸을 좀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 돼 이게.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맞아 이거. 네. 보면은 오, 잘 춘다. 잘 춰. 와. 잘 춘다. 이런 잘 좀만 더 해줘. 좀만 더 해줘요. 이게 이런 문어코드 하고 갑자기 뭐 빰빰빰. 아니 팬클럽이 있었겠네 진짜. 이런 춤. 요런 느낌이구나 바닐라 아이스가. 이게 딱 꺾임이. 예, 그리고 이 바운스가 이게 제대로 딱 정석으로 딱 진짜 정석이네. 야, 춤의 정석. 와. 진짜 정석이야. 뮤지컬 데뷔와 동시에 급부상 단 2년 만에 그리스와 헤드윅의 주연을 맡으면서 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특히 뮤지컬계의 좀 아이돌이었잖아요. 예. 뮤지컬계의 아이돌. 약간 진짜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에 소식이 들려올 정도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무대에서 좀 더 뭔가 열정적으로 더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뻐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이 건축학개론의 납득이가 야,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 야,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떡하지 너? 비벼? 막 비벼.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딱 비벼. 막. 진짜 싹 잡잖아요, 그 관객의 시선을. 근데 건축학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손 아니에요? 손 그 키스 그런 것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 예. 비벼 이거. 하여튼 그거는 다 대사에 있어. 있어요. 예.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야.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것만 제가 아마 좀 덧붙였던.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다르죠.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 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
진짜 놀라니까. 너무 놀래서 예, 갑자기 쓰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참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는데 네.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죠. 진짜.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 완전 요게. 히트죠.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 그래요. 예.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저 얘랑 사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친구한테.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 절대. 밥 먹자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마. 뉴스 할 때 눈물 나죠. 특히 이제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우리 질투의 신과 뺑반의 공효진 씨는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중년 로맨스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와 진짜 저거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놈이 칭찬. 들어가서 이거 최고의 최고의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 오요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 씨는 상대의 캐릭터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맞아, 그때도 나보다도 상대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연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앙상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조셉도 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제가요? 예. 제가 어디 가서 형을요? 나 섭섭하네. 나를 한 번도 추천을. 그럼 다음에 제가 뭐 결혼식 사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해요. 추천해요. 예. 아니 혹시 그 배우로서 가지고 싶은 또 수식어가 있습니까, 정석 씨가?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뭐예요? 조정석이 곧 장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말 그렇죠. 들었을 때 정말 새로운 칭찬이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진짜 극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기로 심스틸러 등급 나도 모르게 구며든 그 누구와도 교환할 수 없는 대세배우 우리 구교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기 제가 이제 DP를 뭐 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호연 씨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일단 이제 얼마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룡영화상에서 인기 스타. 아유 뭐. 본인도 예. 굉장히 이렇게 뭐 그냥 환호를 하면서 행복해하시는 그죠? 모습이. 예. 맞아요. 구교환. 유쾌한 수상 리액션과 소감이 좀 화제였는데 이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줄만 난다. 뭐 반응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모가디슈 팀한테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인가요? 화이팅. 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좋죠.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계속 영화한테 대시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화한테 대시한다. 네, 그래서 편지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답장을 받은 기분이. 기분이. 막상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롤모델로 삼고 있거나 혹시 그런 배우분이 있어요? 빌 머레이. 빌 머레이. 빌 머레이.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맞죠, 빌 머레이. 빌 머레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그냥.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누굴 얘기하고 싶지? 빌 머레이. 빌 머레이가? 빌 머레이로. 아니 아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네.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INFP라고 INFP. INFP. 아이시구나. 아니 근데 빌 머레이 왜 좋아하는지 얘기 말씀 안 드렸던. 네 맞아요. 빌 머레이 아직 얘기해야 되죠. 빌 머레이 이제 얘기하려고요. 빌 머레이. 그게
자신만의 인장이 있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저희들이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1화부터 시작하셔도 뭔가 서사가 생기시는 캐릭터들이셔서 빌머레이도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재석 씨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딱 뵀을 때 느낌이? 여전하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전하세요. 여전.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네, 이렇게. 사실 교환 씨를 보고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때 나타났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 반도로 시작해서 모가디 이슈, 킹덤 아신전, DP까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4개 연달아서 대박. 와. 요즘 인기가 우리 교환 씨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셔. 인기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스타상 받지 뭐 인기 스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거의 뭐 구교환 씨가 뭐 다 거의 구교환 씨죠. 점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 배우분들 사이에서도 뭐 이종석 씨, 유준열 씨, 유덕환 씨, 손석구 씨가 뭐 이제 뭐 구교환 씨한테 빠져서 진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영화제 요번에 그 이재훈 씨가 생방 중에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좀 꼭 같이 한번 작품을 하고 싶다. 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런 반응 보면 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신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보였던 배우분들이 저를 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으로 내 연기를 누군가한테 선배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으로요. 반장선거. 그래서 반장선거가 왜 연기? 그것도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2학기 반장을 했었어요. 1학기 때는 아직 캐릭터를 좀 쌓아가야 됐었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죠. 저에 대한.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1학기 반장. 약간 스타일이야. 2학기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2가 약간 1학기 때 많이 하고 아이는 처음부터 설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은근하게 다져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개봉한 영화 반도가 그 구교환 씨의 첫 상업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김시표류에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맞아요. 네. 그 정재영 선배님을 이렇게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접니다. 맞아요. 네. 그게 구교환 씨군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 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예?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뭐냐면 스칼렛 교환슨. 내 이름 세 글자 꽃 세상에 널리 알리리다. 맞아요. 구고고환님. 2014년 3월 31일 날 누가 댓글로 달았어요. 네. 구고환. 본인이 그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닉네임이에요. 스칼렛 교환슨. 네. 린제이 교환도 있었고. 린제이 교환. 네, 당시에 되게 멋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멋있고. 린제이 교환. 스칼렛 교환슨에서 팬클럽 이름도 교환 씨와 좀 이게 착붙이라고 그래요? 영수증이라고 하시던데. 왜냐면 교환할 때는 영수증이 필수니까. 그래서 교환 씨가 필수다.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영수증 교환. 이제 얼마 전에 커피차 인증 사진이 또 올라와 있어요.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보면은 조수석에 직접 타시고 첫 번째 커피차. 첫 번째 커피차. 이게 뭐 번호판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네, 메모장에. 어떠셨어요, 저 기분이? 맛있었어요. 맛있다. 자, 첫 번째 받은 커피차의 소감 맛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교환 씨 하면은 현실 고증 100%의 최현실 남친 짤로 유명합니다. 제가 올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딥니까?
여기는 맥이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이고 아, 두 번째 너무 웃기잖아요. 세 번째는 길 건너예요. 여기 길 건너에 잠깐 지냈었는데. 아, 여기 아, 그래요? 되게 오는데 기분이 좋았었어요. 여기 제가 걷던 길이. 아, 살던 동네라서. 네, 네. 저기 만두는 뭐예요? 이 사진 찍는 분한테 드렸는데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네. 아, 그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일명 구교환과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시리즈. 아, 그렇죠.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가까워졌다가 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좀 많이 멀어졌다가 네. 많이 가까워졌다가 뒷걸음치다가 뒷걸음치다. 세 발짝 가까워지기 영원히 멀어지기. 야, 근데 이거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아니, 그 사실 구교환 씨 또 매력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를 꼽는 분들이 맞아요. 그 구교환 씨 목소리는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쑥스럽죠. 제 목소리 잘 못 듣잖아요. 네, 촬영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후시 녹음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그래요? 그냥 삐삐 음성 사서함 듣는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다시 녹음하고 싶은 그 기분이 들죠. 연기를 처음 이제 배울 때 조금 어려워했어요. 네. 아, 왜요? 아무래도 이렇게 꾸미게 되고 아, 목소리를. 네. 만들게 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해보니까 그게 딱 맞죠. 네, 그때 주변에서 칭찬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계속 해도 되는구나. 최고의 화제작은 이제 우리 구교환 씨의 DP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한호율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원래 맞아 원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원작을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원작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더 유연할 수 있는 오히려 지점이고 테이크마다 연기를 달리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4가지 테이크가 있다면 약속된 거 안에서 4가지 다 다르게 꼭 한 가지 반응으로 그 상황을 장면을 마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거다 하고 확신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아버님께서 30년째 방배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좀 더 지나셨죠.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사진관 느낌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 아마 증명사진들이 다 아버님이 찍어주셔서 그게 사실 변화는 계속 있었는데 아버님이 보고 싶은 제 가장 좋은 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틋해요. 그 증명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네. 그러셨겠다. 학창 시절 학생 기록부에 기록될 정도로 남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잘하셨다고 그래요? 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계속 있었어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나 봐요.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교환 씨의 그 세계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더 친해지면 그런 것들 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보통 그 친해지려면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려야 교환 씨하고 좀 친해질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작업을 한다든가 작품을 같이 한다든가 혹시 좋아하는 뭐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발라드요. 네. 발라드 좋아하세요? 네. 혹시 교환 씨는 그럴 때 있습니까? 힘들었을 때 응원이 됐던 노래? 업타운 걸. 업타운 걸. 종잡을 수 없다. 업타운 걸. 애니 혹시나 알고 있나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여기도 낫죠? 아니 괜찮아. 안다면 그대는 나빠요. 얼마나 애태웠는지. 뮤지컬 하셔도 되겠네. 애니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 좋다. 지금 이게 좋네. 그대가 바로 애니에요.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털어놓을게요. 야, 이 바보야. 어떡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잘하네.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됐는지 긴 아픔 멈춘 게 다시 웃게 만든 게 너야. 느끼고 싶어. 네가 내게 주는 사랑 바라기만 하는 내 모습 이해해 주길 바라. 내게로 올 수 있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보답할게. 애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애니는 없지만 고백한 것 같아 좋아요. 와 브라보 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나왔네. 브라보.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 이게 좀. 근데 진짜 담백하게 너무 잘하신다. 예. 근데 교환 씨 서울예대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예. 아유. 이것도 뭐 아이고. 그럼 혹시 무슨 과십니까? 저는 영화과. 영화과시구나. 네. 연기 전공으로. 연기 전공으로 영화. 그럼 학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 씨는요? 저는 03학번입니다. 네. 03학번이구나. 그러면은 조금 늦게 들어가신 건데? 삼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다가? 아니요. 그 삼수. 준비하시면서? 네. 어제. 그냥 삼수. 못한데 거치거나. 아니 느낌이 뭐? 느낌이? No, 순정. 노량진 아카데미 약간.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서울대 영화과를 계속 시험을 봤었는데 가서 이제 영화가 혼자 이제 배우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전반적인 것들 다 두루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배우를 하고 있고. 예. 구교환 씨가 이제 독립영화계 아이돌로 좀 유명하셨어요. 그동안 출연한 독립영화만 무려 20편. 그러니까 연출, 각본, 편집, 제작까지 교환 씨가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4년 만나가지고 나랑 헤어지게 하겠다는 거냐? 응? 소중히 자.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 불쑥 찾아가면은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말했다. 야, 나는 너 안 때렸는데 왜 너는 나 때리냐? 찍어줘야지 이런 거는. 야, 그래서 구리다고 했지. 지금 찍으라고 이거 한 건데. 내 얘기도 했어? 둘이 많이 친했나 보네. 관객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관객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자.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라고 시작하고 연출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거창하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관객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좋은 동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영화를 찍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찍었어요. 계속 영화제도 계속 두드리고 처음 영화제 갔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영화 안 보고 관객들 얼굴만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는 기분이지. 좋아해줄까? 극장 안에서 불을 꺼놓고 그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감상을 듣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씨가 이제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으로 직접 연출한 독립영화 3편이 영화제에서 수상을 또 하고요. 이제 특히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혹시 감독님 단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보셨구나. 거지 맞죠? 나와서 진짜 거지 데려다 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멀쩡하시네. 거짓 또라이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2014년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부산 시네필 어워드에 수상하셨고 제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메소드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교환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작품도 또 만드시고 출연도 하시면서 내공을 스스로 맞아요. 쌓고 계셨던 거죠. 인터뷰하기 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좋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고.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그렇게 막 얘기가 하고 싶거나 그럴 땐 별로 없어요. 신하균 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아파요. 신하균에게 백상이란 뭘까요? 네, 오늘 받은 상입니다. 예.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예.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진심입니다 이게 다. 그때 생각났던. 근데 요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분처럼 저희도 그럼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네.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다.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밥 먹어. 나에게 유퀴즈란? 오늘 출연한 프로. 너무 좋겠다. 어머님이 자주 하는 말은 밥 먹어라였잖아요. 네. 신하균 씨가 어머니께 자주 하는 말은 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웃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재밌으니까 웃으시겠어요. 혹시나 해서. 신하균 씨가 느낌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개그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예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평소에 우리 배우분들이 오면 좀 그걸 여쭤봐요. 본인 스스로 나온 건지 아니면 좀 홍보할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온 건지. 뭐 지금 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홍보는 아니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뭐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좀 떨리고 어색하긴 한데 또 이런 자리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하균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안 될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뭐 잘 예능을 또 안 하고. 근데 하겠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예능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이렇게 또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이야기 대화 근데 감사 인사를 왜 여기서 자꾸 감사 인사를 왜 여기서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서 아무튼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균 씨가 또 연기할 때는 뭔가 탁 이게 또 그때 보는 신하균 씨하고 또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신하균 씨는 좀 약간 진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되게 불편합니다. 진짜요? 어떻게 가장 불편하세요? 일단 뭐가 제일 불편해요? 카메라도 너무 많고 두 분이서 막 저를 이렇게 되게 질문들을 막 하시니까 공격을 당하는 느낌.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고. 어떻게 편해요? 불편하지. 떨려 죽겠는데 지금. 아무튼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하겠다고. 그럼 혹시 유퀴즈를 좀 평소에도 좀 보셨나요? 아니면
뭐 많이는 못 보고. 예. 아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아 너무 웃기다. 우리 조셉하고 네. 의외의 티키타카가 좀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웃기네요. 제가 드라마를 사실 잘 시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롯이 이렇게 허락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괴물은 제가 봤죠. 야, 기가 막혔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또. 괴물이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특히 그 괴물에서 막 이 실핏줄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막 이런 거 막 충혈되는 거. 지난 24일 여대생의 실종 폐차장에 왜 갔는지 나 정말 몰라. 난 너한테 묻지 않았어.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이제 쭉 찍다 보면 그렇게 되고. 아 그래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뜨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막 피를 쏠리게 해서 막 이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이제 그런 장면은 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뒷부분 가면은 저절로 충혈이 나도 되는 모르게. 거고. 네. 좀 건조한가 봐요. 이게 제가 눈이 잘 충혈이 되면 이 피부도 좀 로션 많이 발라야 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충혈이 좀 잘 되는 편이다. 네. 아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와 진짜 하균 신이다. 연기 그치. 신이다. 막 이런 식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이 성을 뒤로 이렇게 바꾸고 영어식으로 이제. 그냥 그 정도로만. 세호조. 저는 약간 세호조로 하면 약간 좀 어감이 약간 나서 저는 문제 없는데 다른 분이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why? 네. 아니 그 신하균 씨가 벌써 데뷔 24년 차인데 배우의 꿈을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다 처음으로 꿈꾸게 됐다고요? 예, 저 고등학교 때 뭐가 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삶을 살 이유가 있을까? 막연하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화관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극장. 시험 끝나는 날 무조건 친구와 그 전철을 타고 종로에 내려서 종로의 극장들이 많았죠. 네, 명보극장, 뭐 서울극장. 그 전날 신문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를 다 확인해서 영화를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전철 타는 순간부터 너무 막 설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객석에 앉아 있으면 이제 다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암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탁 스크린이 밝아지면 또 다른 세상이 막 펼쳐지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저렇게 설레게 하는 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예대를.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좀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반대했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외형적이고 끼도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서울예대 요즘 뭐 또 그거를 많이 좀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예대를 1학년만 4년을 다니다 보니까 근데 신하균 씨도 학교 후배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하균 씨하고 뭐 학교 수업을 같이 듣고 했기 때문에. 진짜요? 네, 저는 1학년을 4번 다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서울예대 그 당시에 여고괴담이었어요. 예, 거의. 계속 1학년. 귀신처럼. 인맥 스펙트럼이 넓다. 네네네. 신하균 씨도 사실 93학번이죠? 네. 저희가 그 당시 2년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제대로 졸업을 했으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균 씨하고도 제가 이제 수업을 같이 들었었죠. 네. 예. 근데 제가 워낙 말이 없고 맞아요. 조용히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진중한 후배였다고. 혼자서 이렇게 좀 있는 시간도 좀 있고. 그렇죠. 아웃사이더였죠. 하균아 그럼 뭐 예, 형 안녕하세요. 예.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억이에요. 수업 늘 잘 듣고. 과 대표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흐름상. 아, 네. 동아리에서 제가 있었던 동아리에서 회장.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시죠. 다른 얘기죠. 과 대표랑 동아리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뭘 하나 맞단다. 네네네. 그 무슨 동아리였죠? 만남의 시도라. 만시였구나. 뭐예요? 마당극. 제가 여기서 지금 맞아요. 우리 쪽에도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연극과를 보통 그러면은 좀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네. 연극을 시작을 했고요. 아 맞아요. 하균 씨가 1학년 때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2학년. 2학년 때 했어요? 아 내가 1학년만 했었다니. 미안합니다. 본인이 1학년이라고 다른 사람도 1학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계속 1학년만 다녔어요. 아 미안합니다. 예. 신하균 씨가 그동안 보여준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정말 이게 작품마다 뭐 거기에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 같다. 예, 거기 나오는 그냥 인물 그 자체인 것 같다. 뭐 대본에 쓰여진 대로 그냥 저는 제 역할만 한 것뿐이고 대본 많이 보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역할을 이제 맡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돼서 현장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궁금할 수 있어. 예. 아니 근데 신하균 씨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길래. 저도 뭐 정확하게 방송 관계자가 맡게 되면 그 역할이 돼서 현장에 온다. 말 그대로 믿고 캐스팅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어쨌든 대본 숙지 잘하고 뭐 고민은 많이 해서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동정비구역 JSA 같은 경우는 북한 인민군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좀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그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간다거나 뭐 이제 갈 수가 없죠,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 갈 수가 없죠, 제가. 사실 하균 씨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좀 뭐 배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여쭤봅니다.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셨어요. 탈북하신. 탈북하신 선생님께서. 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동무구만 거저.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이게 캐릭터에 따라 글씨체가 달라져요. 와 이거 위길발 풍년 빌라 때는 때묻지 않은 청년이니까 뭔가 글씨체가 좀 그러죠. 의사역은 뭔가 약간 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흘리듯이 형사역에서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미스터 백의 노인역에서는 또 학자인 듯한 느낌. 학자이면서 그죠? 뭔가 좀 연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디테일을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찾으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뭐 그걸 또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고. 이야. 글씨체로 봤을 때도 뭔가 이게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건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죠. 이거 빠져드는데 이거를 균며든다 그래야 되나요? 균며든다. 이거 균며든다인데? 이게 이제 신하균 씨가 연기동기지만 이게 선과 악이 좀 공존한다고 할까요? 그런 얼굴을 좀 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사람은 다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런 모습을 잘 찾아서 담아주셔서 그런 작품들의 그런 캐릭터도 이제 하다 보니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이렇게 계시다가 그 약간 입꼬리 한쪽 살짝 올라가면서 네네. 그 있거든요. 좀 한 2번 목격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한 2번 정도 제가 뭐 했을 때 아니라고요. 그때 약간 살짝 제가 아니면 워낙 제가 뭐 연기를 잘 봐서 그런지 그래서 느낌이 살짝 왔는데. 저는 그 신하균 씨의 그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 다른 것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눈가의 주름 그리고 여기에 딱 깊게 패인 딱 이 팔자. 근데
근데 진짜 아니 나는 이거를 신하균 씨를 난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가 나한테 확 그 괴물에서 그런 것들이 확 오더라고. 예? 근데 이런 게 뭔가 나는 매력이야. 나 이게 너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시술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를? 뭐 예를 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제 주름이 좀 같이 좀 저도 독특하게 좀 살을 많이 빼다 보니까 이제 주름이 좀 생겨서 약간 보톡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데가 좀 꺼지거나 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밋밋해 보이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체감을 주기 위해서 뭐 한다. 아니 그러니까 하균 씨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게을러요 그런 쪽으로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멋있어요. 신하균 씨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야, 저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미안해요. 혹시 뭐 예. 부끄러워서 칭찬이. 난 그게 멋있다는 거지.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얘기 때문에 뭐 또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저 때문에 뭐 갑자기 혹시라도 예. 연기라는 게 이게 하면 할수록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렵죠. 어려운 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 작품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의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것. 또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신하균 씨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진짜. 그냥 딱 맡기면 그냥 왠지 그냥 연기의 신이다. 뭐 이런. 예?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두려워지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생겨요. 뭐 저는 힘들어도 돼요. 사실 촬영 현장, 과정은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운 순간이 더 많고 힘들지만 결과물을 향해서 좀 더 편하고 재미나고 쉽게 이야기를 보실 수 있게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고 쉽고 편하고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네요. 모니터를 좀 꼼꼼히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한 번 봐요. 딱 한 번만? 네. 2번, 3번은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못 보겠어요. 왜요? 이게 제가 보는 제 연기는 되게 단점이 많이 보이고 사실 이렇게 제가 즐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아서 연기할 때 좀 본인에게 좀 엄격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계속 체크하고 뭔가 좀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답을 잘 못 내리죠. 계속 질문은 하는데 대신 이제 우리는 공동 작업이니까 연출자도 있고 연출자가 가장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어떤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감정을 통해서 같이 표현하고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을 제가 제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인물로 기억해 주실 때 저라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신하균은 몰라도 제가 출연했던 그 역할을 기억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것만큼 저는 행복한 게 없고 그게 이제 한 작품이 아니고 이제 2가지, 3가지, 4가지 계속 이야기가 남아있길 바라는 욕심에 계속 연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사실 좀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좀 다소 좀 늦은 나이에 주목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젊은 나이였어요. 20대였어요. JSA. 아, 조셉이랑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데요? 주목을 받으셨을 때가 26, 7 이때 아닙니까? 네.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저는 제 이름을 이제 가끔 이제 포털 사이트 쳐보거든요. 혹시 본인 이름을 좀 검색을 해보죠. 이제 뭐 이제 드라마 방영할 때 반응도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리뷰 같은 것들 이제 어떻게들 보시나 요즘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 궁금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 뭐 그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 시간을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했다는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제가 보람차고 저는 뭐 다른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했어요? 신하균 검색해봤습니까?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오늘은 안 했습니다. 어제는요? 어제 했네요. 어저께 뭐 나온 소식들 뭐 있습니까? 신하균 쳤더니? 아니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한번 쳐본 거예요? 네.